PB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봤어요. 저분은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죠? 약간 친구 같아요. 네, 친구니까. 네, PB라는 동아리, 연합동아리예요. 연합동아리 회장님인데, 이분도 역시 뭔가 사업을 확장하시려고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이분도 굉장히 좀 뛰어나신 분이에요. 음악을 굉장히 잘하시는, 아까 작사, 작곡 하신다고. 네, 그분이신데, 숭실대학교 경영학과예요. 네, 우리 로만 경영학과. 네, 제목은 나 자신만의 브랜드를 만들어라 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영 씨 나오실 때 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부터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 정재영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 강연 들으시기 전에 숙지하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귀를 쫑긋 여시고 이제 제가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주는 게 아니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따라오시면 아주 재밌는 강연이 되고 저도 신나서 춤이라도 추겠죠? 네. 그러니까 잘 따라와 주세요. 자, 그러면 제니의 퍼스널 브랜딩에 대해서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까 PD님께서 다 자기소개를 하기 위해서 빨리 읽어주세요. 네, 읽었고요. 네, 페이스북을 이래요. 자, 이 순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우선 퍼스널 브랜드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퍼스널 브랜드 활동인 퍼스널 브랜딩에서 우리들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요소에 대한 케이스 스터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에서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가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브랜드가 되기 위해 퍼스널 브랜딩. 자, 우선 브랜드와 퍼스널 브랜드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네, 다 같이 소통을 하죠. 네. 자, 신발하면 어떤 메이커가 떠오르세요? 네, 나이키예요. 네, 스마트폰 하면 갤럭시. 네, 저는 한국 사람이라서 네, 삼성 10호예요. 네. 이게 바로 브랜드입니다. 메이커, 우리가 속히 잘 알고 있는 브랜드죠. 그럼 퍼스널 브랜드는 뭘까요? 피겨 스케이트. 김연아. 네, 당연하죠. 먹방하면 정준하. 귀여운 너야 이렇게 좋아한다고 해서 넘었습니다. 네,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네. 자, 그럼 퍼스널 브랜드란 대중들이 인식한 한 사람의 특성, 재능, 가치의 상징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저희 여기 옷 뒤에 붙어있는 상표 있죠? 그게 우리 몸에 붙어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의 상표, 즉 나만의 상표가 바로 퍼스널 브랜드입니다.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기준은 뭘까요? 혹시 자기만의 감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아요. 네, 자신의 감정. 보증이 아니고요? 피디님 감정은 뭐로? 안경빨이요. 안경빨이 이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거나 난 잘생겼어 있고 보조개가 있고 쌍꺼풀이 없어 이런 기준 낼 수 있어요. 즉 퍼스널 브랜드 기준 모든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의 강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브랜드를 만들 수 있어요. 자, 퍼스널 브랜드의 기능은 우선적 인식, 우선적으로 나를 인식하게 되고 내가 주위 사람들을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 권위, 내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죠. 따르게 되고, 그리고 사람 활동의 구축, 즉 우리가 트렌드를 주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더십 상승, 수입 증대 이거죠. 네,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직급 만들어 챙길 수 있고요. 자, 그 퍼스널 브랜드는 요새 확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확대되느냐? 예전에는 로펌, 의사, 연예인 등 이제 홍보수단이었다가 이제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의 이제 자기개발, 강점과 재능을 파악하는 수단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개발. 세 번째로는 이제
행동과학적으로 보자면 공동체의 조직적 능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자, 퍼스널 브랜드의 단계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잘 봐주세요. 첫 번째는 호응의 단계입니다. 네. 우리가 그 트렌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트렌드 안으로 들어가서 그 트렌드에 따라가는 겁니다. 스키니진이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스키니진 입어야죠. 깜빡버스도 유행하고 있어요. 그럼 나도 해야죠. 네, 이런 게 이제 트렌드를 따라가는 단계고요. 두 번째는 트렌드 세터입니다. 이제 내가 트렌드를 주도할 차례야. 내가 갑자기 막 똥싼 바지 입어요. 근데 사람들이 막 따라해요. 사람들이 막 따라하고 되게 좋아해요. 그런 게 바로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 단계가 되고요. 마지막 아이콘은 이제 트렌드는 시대의 흐름이 있잖아요. 아이콘이 되면 절대 시대의 흐름을 받지 않습니다. 몇백 년, 몇 년이 지나도 이제 그걸 아이콘으로 남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베토벤 같은 경우도 지금 300년이 지났는데도 클래식 하면 베토벤이잖아요. 그게 바로 아이콘의 단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퍼스널 브랜드를 만드는 활동, 퍼스널 브랜딩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의 실력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를 형성하여 남들에게 보임으로써 인지도를 얻는 활동입니다. 즉, 자기 자신의 실력 가치를 바탕으로 브랜드, 이게 바로 퍼스널 브랜드고요. 이 퍼스널 브랜드에서 남들한테 보임으로써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하고 인정을 받는 게 바로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여태까지 학술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또 저희들의 현실에 맞게 또 다가가 봅시다. 그러면 퍼스널 브랜딩은 어떠한 요소가 있어야 될까요? 정말 수많은 요소가 있는데 저는 압축시키고 딱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바로 프로페셔널리즘과 트렌드입니다. 바로 전문성과 트렌드라는 거죠. 전문성이라는 뜻은 아까 유혜연 스테이저님 말씀하셨다시피 자신의 강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뭐지? 이게 바로 프로페셔널리즘,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고요. 트렌드란 독창성이나 저작권을 신경 쓰지 않고 따라할 수 있도록 여기주는 거예요. 이거 네이버에서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그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유행이에요. 스스로가 자신이 잘하는 거가 있고, 그리고 그 흐르는 시간, 그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가야 이제 진정한 퍼스널 브랜딩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롤모델 분석을 해볼게요. 롤모델. 아까 단계가 있다 그랬죠? 아까 호응의 단계, 트렌드 단계, 아이콘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를 완벽하게 단계를 이뤄낸 이제 저만의 롤모델, 이제 여러분들 롤모델이 될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게 수식어예요. 제 롤모델이요. 자, 지금 현재 가장 큰 밴드예요. 이 밴드가 공연을 하면 대기업이 따라붙어요. 대기업들이 따라붙고, 그리고 세계에서 공연으로 돈을 제일 많이 벌었어요. 빅스에서 유일한 적도 이렇게 하는데,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지도가 없어요. 세계에서는 딱 말하면 최고지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면 누구야? 들어보긴 했는데 모르겠어. 그죠? 그리고 런던 올림픽에서 사람들이 항의를 했다죠. 얘네가 피날레가 아니면 이거는 올림픽 망한 거다. 근데 결국에 못 나왔죠? 얘네가 거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마지막 히트. 계속 굴러가는 돌입니다. 계속 굴러가고 있어요. 그리고 팔팔한 할아버지들. 나중에 보시겠지만 할아버지인데 엄청난 활동량을 보게 되실 겁니다. 바로 누굴까요? 외쳐주세요. 부활. 부활 좀 좋아해요. 자, 이게 여태까지 이 밴드가 유행하였던 곡들입니다. 여태까지 사람들이 많이 불려지고 있고 엄청나게 리메이크가 되고 있죠. 여기 샤이너라이트 보이죠? 이것도 보면 빅뱅이 따라한 거예요. 라이브 앨범 이름 따가지고. 자, 바로 롤링스톤즈가 되겠습니다. 롤링스톤즈가 떠오르는 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게 혓바닥 뭐죠? 많이 보죠? 옷 사람들이 입고. 근데 이게 밴드 자체의 로고예요. 이 밴드의 로고예요. 그리고 이거는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에서 공연을 한 겁니다. 몇 명 정도 보세요? 이게 온 사람들이 160만 명이라고 해요. 전 세계 사람들 몰려들었다고 하죠. 그리고 이거는 보컬, 국제거였다 조지아 메이 제거라는 분인데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캡틴 잭스페로우, 이 잭스페로우의 조니 뎁이 말하길 이 캐릭터는 이 밴드의 기타리스트 롤모델을 하고 있다. 이 사람의 성격을 그대로 따서 잭스페로우를 연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유일한 촉수, 비트즈, 그리고 오블라이트 제거. 이 라이트 제거처럼 움직인다는 게 제거가 롤링톤즈의 보컬 믹 제거를 말합니다. 자, 결성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50년이 됐어요. 1962년도에 결성을 했죠. 거의 이제 그때 가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군사 정권을 놓고 또 그럴 때죠. 이제 그때 결성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럼, 기타, 보컬, 기타 이렇게 4명 분위기 있습니다. 자, 우선 역사를 알아볼게요. 이 역사를 알아보기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트렌드의 단계가 트렌드에 따라가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트렌드를 주도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아이콘이 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이걸 따라오셔야 합니다. 자,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죠. 롤링스톤즈 비틀즈의 라이벌 구도입니다. 처음에는 트렌드를 따라갔어요. 트렌드는 밴드들이 옛날에는 똑같은 옷 입고 이렇게 서서 이렇게 쳤어요. 이게 옛날에 밴드의 시초였어요. 처음에 비틀즈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브리티시 인베이전, 미국을 휩쓸게 되죠. 그래서 롤링스톤즈 따라갔습니다. 똑같이. 예, 이렇게. 옷이 똑같이 입었죠? 아, 귀여워요.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아, 다 똑같잖아. 트렌드 따라가다가. 비틀즈는 되게 젠틀한 이미지야. 그런데, 젠틀맨들만 있는데, 한번 나는 양아치가 될까? 좀 약간 건들건들한 이미지가 될까?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살점을 개발시켰죠. 이제 옷이 좀 달라져요. 이렇게 껄렁껄렁해져요. 이제 엄청 껄렁껄렁해져요, 이제. 자, 여기서 이제 아주 유명한 곡이 태어납니다. 그 VH1이라고 미국 전문 음악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이 곡을 가장 음악 역사상 명곡 1위를 뽑았어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 이게 엄청 껄렁껄렁한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때 이렇게 나온 거죠. 나는 많이 할 수가 없어. 자, 사이키델릭 등장입니다. 약간 좀 사이키델릭은 좀 사이코 같은 음악이에요. 사이코 같은 음악이 등장하는데 비틀즈도 조금 변했죠? 하지만 아직 젠틀해요. 젠틀한데 롤링스톤즈 완전 껄렁껄렁했어요. 이제 페페, 마약 이런 거에 상징이 돼버립니다. 이제 엄청나게 껄렁껄렁한 생활을 진행하게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같이 라이브 보게 되고요. 이제 비틀즈가 해체하게 됩니다. 매니저가 죽고 존 레논과 폴 맥카트니가 싸우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해체하게 되고요. 사실 롤링스톤즈는 엄청난 주가를 달리고 있죠. 막 질주를 해요, 막. 자, 이제 1972년도 딱 됐습니다. 롤링스톤즈는 다양한 그룹한테 영향을 주게 돼요. 머리 긴 것도 있고 이제 막 엄청 화려한 무대 이런 거는 이제 다 훗날에 레드 제플린이나 디퍼플 그리고 이 아까 이 화려한 분장은 퀸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모두 영향을 주게 돼요. 하지만 트렌드를 주도할 때는 절대 자기가 트렌드를 이렇게 다 주진 않아요. 영향을 주진 않아요. 영향을 받기도 해요.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는데 1978년에는 디스코와 펑크가 유명하게 됩니다. 또 미러볼 돌고 막 이렇게 춤추는 거요. 토요일 밤 열기 그런 거 떠오르죠. 비지스 Do you wanna holiday 이게 이 사람 노래예요. 그리고 섹스 피스톨즈 이제 펑크의 아주 유명한 밴드죠. 이 밴드한테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꼭 이런 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나중에는 뒤처지게 돼요. 왜냐하면 메탈이 등장한 거예요. 엄청나게 강력한 음악이 등장한 거죠. 블러드 크리스나 트리스로 같은 이제 메탈 밴드들이 등장하면서 얘네도 이제 좀 센 음악을 하긴 하는데 롤링스톤즈도 효과가 없죠. 그래도 되게 얘네들 비해서는 엄청 말랑말랑할 거예요. 막 가죽하고 막 이런 애들 상대가 되겠어요. 그래서 서서히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이제 트렌드에 뒤처지게 되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다양한 장르가 나오대요. 런디엠씨의 힙합, 은조비의 팝메탈, 마돈나의 섹시한 그런 이미지, 그리고 마이클 잭슨의 댄스팝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많이 좌절을 하게 돼요. 멤버들 간에 불화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음악이 올드하다는 인식을 심어주게 됩니다. 여러 평론가들도 혹평을 내리게 돼요. 여기서 엄청난 그 좌절 고난을 겪죠. 많이 싸우고요. 그러다가 얘는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메탈도 따라하고 디스코도 따라하고 뭘 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했던 게 뭐지? 가장 잘했던 거 뭐지? 하다가 우리가 가장 잘했던 거는 옛날 병쾌한 락큰롤이었어. 그래서 락큰롤로 돌아오는데 하지만 조금 우리 여러 최신 트렌드를 받아야겠지 하고 트렌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즉 예전의 명성은 떨쳤던 그런 음악과 이 최신 트렌드를 받아서 이제 아이콘을 단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다시 재기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40대 다 중반이 됐을 때 그러다가 94년에 97년에 2002년에 2005년도까지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어오게 됩니다. 자, 하나 더. 저번에는 1965년도에 세티스팩션을 들었는데 이거에는 지금 현재의 세티스팩션을 들어볼게요. 근데 좀 놀라는 게 할아버지들이라고 좀 무시하면 안 될 겁니다. 이제가 그 160만 명이 왔다는 이혼전쟁이 보이는데 이제 이때 나이가 60대 중반이 됩니다. 저도 이렇게 되고 싶었어요. 나이도. 왜 구글라이트 제거라고 하는지 많이 알고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이제 2012년도에 50주년이 결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공연을 다 했고요.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 번씩 프로모션 진행했어요. 예전에는 광화문에 고릴라가 하나가 마련되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롤링스톤즈의 그 프로모션 그 전략이라고 합니다. 자, 롤링스톤즈가 아이콘이 되기까지 이걸 다시 보겠는데요. 처음엔 트렌드 따라갔죠. 옷을 똑같이 입었어요. 그러다가 우린 양아치가 돼보자 해가지고 차별점을 개발하고 트렌드를 주도해서 영향을 주고받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주고받는 게 다 했는지 트렌드에 지쳐서 실패를 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이제 최신 트렌드와 결합을 통해서 아이콘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총 5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자, 저도 이렇게 넣어볼까요? 초반에는 저도 트렌드를 따라가다가 계속 따라가는 것보다 여기서 살짝만 차별점을 바꿔봐요. 차별점을 바꿔서 다른 나만
그러다가 트렌드 주도를 하겠죠? 하지만 이 트렌드를 내가 주도를 하다 보면 실패를 할 수도 있어요. 다양한 트렌드 섹터들에게 부딪히겠죠? 경쟁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이러한 것을 극복하고 이제 아이콘을 등록하게 될 겁니다. 저는 한 여기 좀 되면 한 50, 60 되지 않을까요? 네, 아마. 자, 대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은 퍼스널 브랜드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먼저 퍼스널 브랜드를 하려면 저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나의 현재 상태를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싶은지, 비전이 뭔지, 목표가 뭔지, 관심 분야가 뭔지에 대해서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세요. 나를 가운데로 그려놓고 이리저리 뻗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치가 맞는 쪽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고, 여기저기 이제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 여러 개 알게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트렌드를 따라가자입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쉬워요. 그냥 자기가 관심 있는 책을 읽어보면 됩니다. 책도 좋고요. 인터넷 서핑을 해요. 인터넷 커뮤니티를 들어가도 되고요. 뉴스를 봐도 되고요. 다양합니다. 뭐 인문학 서적 그런 것도 괜찮고 잡지도 괜찮고 모두 다 괜찮습니다. 글이랑 글은 다 한번 보세요. 뭐 일부러 나는 이걸 꼭 읽어야 돼 하고 읽지 마시고 우선 관심이 가는 것부터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나 경제에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면 경제편 넘겨요. 아 나는 연애 부분이 좋아. 그 연애 뉴스만 봐도 돼요. 그런 거여도 충분히 트렌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트렌드에 저를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에 대한 거면 자기의 정치와 가치관을 쌓고 책에 대한 거면 나만의 철학을 세우는 그런 가치관을 정립하는 게 이제 트렌드 속에 저를 찾는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아까 했던 거를 더 실천을 해볼까요? 퍼스널 브랜드 실천하기입니다. 우선 많이 외쳐야 돼요. 무대 앞에 나가서도 얘기를 해봐야 되고 사람들 앞에서도 얘기를 해봐야 사람들이 나의 가치관을 알고 나는 또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게 돼요. 서로 얘기하다 보면 이런 게 뭐 1대1 술자리든 뭐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든 외치는 자리는 무조건 많이 참여를 해보세요. 두 번째, 많이 읽어라. 아까 말씀드렸죠? 글이랑 글을 다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뭐 유튜브로 동영상 찾아봐도 되고요. 봐도 되고, 듣도 되고, 들어도 되고, 이제 이러한 HN의 잡지 한번 봐도 돼요. 관심이 가는 거는 다 읽어보세요. 그렇다고 관심이 없는 것까지 일부러 읽으면 아마 스트레스가 좀 쌓일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롤모델을 정하세요. 롤모델은 이제 가장 첫 번째 부분일 수 있는데 내가 누가 되고 싶은지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순신 장군을 존경해요. 근데 이순신 장군을 따라갈 거예요? 장군이 될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존경하는 인물이 아니라 자기의 관심 분야에 속한 롤모델을 한번 정해보세요. 저희 롤모델은 아까 롤링스톤입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을 제 롤모델로 뽑겠어요. 빌 클린턴 잘생겼잖아요. 네. 자, 마지막 동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엄청나게 유명한 건데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스타트 미 업이라는 지도예요. 나를 이렇게 세워 나를 이렇게 세워달라는 거죠. 그리고 I will never stop. 난 멈추지 않을 거야. 퍼스널 브랜딩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줄 하나의 활동이 될 겁니다. 퍼스널 브랜딩이 굉장히 어려운 활동이 아니에요. 우선 자기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자기 현재 상태만 알면 반이 완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비전이나 이제 트렌드만 따라가면 70%, 80%는 퍼스널 브랜딩이 완성되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이 중간중간에 들어가고 저는 좋았어요. 저도 강의할 때 리믹스 선생님 하나 띄워놓고 저 음악 얘기는 안 하거든요. 네. 우리 PB라고 뭐죠? 퍼스널 브랜드 네, 이모션스라고 이모션스예요. 네, 그런 동아리 연합 동아리 회장님인데 네. 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어떤 커리큘럼? 저희는 두 가지 목표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퍼스널 브랜딩이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경험 쌓는 거예요. 좀 많이 노는 걸 지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첫 번째 커리큘럼 자기 자신 아는 겁니다. 자기 자신 아는 거고 두 번째로는 트렌드에 매체에 접근한다고 했죠. 그래서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스피치라는 다양한 매체를 접해보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아리 바꾸게요? 끝났대. 안 봤는데요. 네, 끝났네요. 네, 또 네. 오 여성분 먼저. 네, 여성분. 강연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강연하는 것도 되게 특이하게 좋아하시는 것 같고 외모만 봐도 좀 되게 특이하신 것 같아요. 못생겼다는 거야. 아니야? 근데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브랜드는 뭔지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저에 대한 브랜드 안 찾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어떤 키워드를 잡고 할까 하다가 그냥 아예 저만의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저는 사람들한테 제니라고 불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니 형, 제니 말로 불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니라고 하면 약간 뭔가 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이제 저는 뭐 어떤 키워드 잡는 것보다 그냥 제니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진행 중이에요. 네. 걔가 제니? 막 이런 또 우리 남성분. 궁금한 게 있는데 퍼스널 브랜딩이 저희가 그 개념이 원래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그걸 만들어낸 개념인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 개념을 적용하면 굉장히 많은 그 커리큘럼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써도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런 게 있는 건지. 네, 퍼스널 브랜딩이 우리나라에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책을 찾아봐도 10권 안 넣으셔도 될 정도로 거의 볼 수 없는데 하지만 외국의 선진국에서 되게 발달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은 말이나 걸음걸이까지 모두 다 체킹을 한다고 해요. 그런 것도 하나의 브랜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퍼스널 브랜드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단어예요. 그리고 점점 이제 대학생들이 자기 개발을 함으로써 이제 자기 개발은 우선 자기 개발과 퍼스널 브랜딩의 차이점은 자기 개발은 목표가 들어있진 않아요. 그냥 자기를 개발하는 거죠. 근데 퍼스널 브랜딩은 자기 개발에다가 목표를 더한 거예요. 목표가 사람들의 인정까지 더해야 퍼스널 브랜딩인데 아직은 이제 퍼스널 브랜딩의 정의가 딱히 정해져 있진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브랜딩에서 브랜드가 내가 된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시고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되고 싶은 거대로 마음껏 진행하시면 그게 자신만의 퍼스널 브랜드가 되겠죠. 브랜딩이 되겠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자유롭게. 그걸 처음 들어봐서 교육 속에 있는데 그런 개념을 좀 처음 들어봐서 좀 우리나라 최초인 거예요. 아니요. 네, 많은 분들이 또 퍼스널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딱 정해진 학문으로 지정되어 있진 않아요. 지금 실무적으로 퍼스널 브랜딩은 이미지 개선, 그래서 연예인의 넥타이 색깔이 어떠냐, 아니 말투가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만 있지 이제 그의
밖에 있는 이런 비전들을 아직 담겨져 있지가 않더라고요. 나중에는 퍼스널 브랜딩이 한국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한문으로 만들면 최초네요. 원래 질문은 3개인데, 예. 지금 동아리를 하고 그쪽 퍼스널 브랜딩 관련해서 동아리를 하고 계시다면서 네. 그 혹시 핀백 프로젝트라고 혹시 아시나요? 그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 관한 책을 쓰신 분이 있거든요. 이조현 씨 교수님과 이장호 박사님이랑 네네. 그 동아리를 하시기 때문에 그쪽 관련해서 어떤 프로젝트인지 보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알아보고 질문이죠. 300 프로젝트 알아? 물어봤잖아요. 아직 몰라. 내가 모른다니까 설명해 준 거예요. 답을 한 거야. 답을 시원하게 해서 아직 몰라. 네, 그러니까. 300 프로젝트는 이 친구가 하고 있죠. 이게 300 프로젝트 여기 하고 있는 분이 한 분 계시더라고요. 네. 월요일날 저번 주 월요일날 이제 이장호 박사님을 듣고 왔어요. 듣고 왔는데 이제 퍼스널 브랜딩에서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박사님 말씀하시길 이제 우선 퍼스널 브랜딩을 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공부가 전공 시험이 아니라 전공 시험 공부도 아니고 진짜 시험 잘 봐야 돼 이런 공부가 아니라 자기를 찾는 공부를 하래요. 그래서 진짜 잠을 줄여가면서 너무 공부가 재밌어가지고 할 때까지 그런 공부를 하라고 말씀을 했어요. 저는 그거 토대로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은 공부하세요. 공부하시고 질문에 답했죠? 모른다고. 네, 원래 이렇게 쿨하게 답변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네, 질문 이제 안 받아요. 네, 안 받고, 네, 우리 PB의 우리 회장님.